인도네시아. 고대 사원이 연기나는 화산 아래에 쉬고 정글의 속삭임이 바다 바람과 섞이는 땅. 1만 7천 개가 넘는 섬을 가진 이곳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여행을 제공합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면 새로운 이야기가 그려지고 모든 마을은 열대의 공기처럼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군도낙원을 방문하는 꿈을 꾸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시장을 거닐고 어부들과 식사를 나누고 섬에서 섬으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엽서처럼 완벽한 해변과 다채로운 축제 뒤에는 인내를 시험하고 적응을 요구하며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교통의 미로에서부터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문화 전통까지 이것들은 문제들이 아니라 겸손, 모험, 그리고 연결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짐을 싸고 발리, 자바 혹은 파푸아의 먼 구석으로 향하기 전에 함께 앉아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이드북 너머를 바라보려는 순간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땅,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인 인도네시아를 여행해 보세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이 적도를 따라 푸른 비단 위에 흩어져 있는 에메랄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나라는 지리뿐만 아니라 시간, 문화, 그리고 리듬을 아우릅니다. 발리와 자바와 같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영혼은 리조트에서 멀리 떨어진 덜 알려진 섬들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연이 여전히 오래된 노래를 속삭이고 마을은 각자의 시간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숨겨진 장소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도전은 단순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필수적이지만 항상 제 시간에 운항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지역 항공사들은 작은 비행기를 이용하고 농촌 공항에 착륙하는데 그곳은 더 버스 정류장처럼 느껴집니다. 일정은 예고 없이 바뀌고 계획은 바람에 따라 흔들려야 합니다. 정밀함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최고의 동반자가 됩니다. 땅 위에서는 도로가 나름의 놀라움을 제공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매끄럽게 이어지지만 시골에서는 좁은 길, 갑작스러운 움푹 패인 곳 또는 쌀밭과 정글을 가로지르는 흙길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빌리는 것은 모험처럼 들리지만 특히 발리에서는 스쿠터가 자동차보다 많아 그 양을 헤아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현지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흐름을 알고 지름길을 알고 있으며 최고의 그릴 사태를 파는 숨겨진 길과 노점도 알고 있습니다. 배도 요정의 일부분입니다. 섬간 페르는 현대적인 것부터 소박한 것까지 다양하며 많은 경우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편안함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몬순이 바다를 일으키면 짧은 항해조차도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항구에 배로 도착하고 어부들이 가족처럼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은 마법 같은 경험입니다. 주요 관광 지역에서는 편안함과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 너머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정의는 신뢰할 수 없고 와이파이는 사라질 수 있으며 식사는 때때로 그날 아침에 잡힌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날 것이며 진짜입니다. 그리고 기념품보다 이야기를 선호하는 여행자라면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진정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먼 지역을 방문하려면 가이드북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유연성과 개방성, 그리고 통제력을 내려놓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여러분의 기억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흔적을 남기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놀라운 도전 중 하나인 언어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 따뜻한 바람과
클로브 담배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어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특히 발리나 자카르타의 관광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호텔 직원, 투어 가이드, 상점 주인들은 여러분이 택시를 찾거나 나시 고랭을 쉽게 주문하는데 도움을 줄 만큼 충분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벗어나서 술라웨시의 어촌 마을이나 플로레스의 고산지대로 깊숙이 들어가면 갑자기 영어는 열대의 태양 아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복잡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식 언어인 인도네시아어는 널리 사용되며 이 광대한 다양성을 통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배우기 상대적으로 쉽고 현지 사람들은 여러분의 노력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언어의 단일체가 아닙니다. 700개가 넘는 언어가 여러 섬에서 사용되며 각 지역은 고유한 소리와 리듬, 조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수마트라에서는 바타거를 듣고 칼리만탄에서는 다이아거를, 파푸아에서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부족, 영토, 역사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테리마 카시나 바라파 하르자냐와 같은 몇 가지 유용한 인도네시아어 문구를 익혔다고 해도 현지인이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방언으로 대답할 때 놀라지 마세요. 이것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도전이자 선물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귀뿐만 아니라 인내, 겸손, 호기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미소는 큰 힘이 됩니다. 제스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이 부족할 때 친절히 그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정의 한층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또 다른 부분,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부터 식탁 위에 물 한 잔까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숨막히는 대조의 땅입니다. 한순간에는 백사장에서 코코넛 물을 마시고 다음 순간에는 정글 트레일을 누비거나 수색이 된 사원을 탐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깊이 있는 때 이때는 여행과 마찬가지로 이 여행에도 몇 가지 중요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접시 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곳의 음식은 대담하고 향긋하며 잊을 수 없는 맛을 자랑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위장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현지의 맛을 경험하는 흥미로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위생 기준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약 한 상인의 노점에 파리가 윙윙거리고 물 공급이 의심스럽다면 본능을 믿으세요. 현지인이 가는 곳으로 가고 음식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지켜보세요. 몇 가지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식욕과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수돗물은 마시거나 이를 닦는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상점에서 밀봉된 생수를 구입하세요. 가짜 생수 브랜드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봉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작은 세부사항이 여러분을 며칠간의 불편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열대 기후는 모기를 동반하며 이로 인해 댕기열과 말라리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모든 지역에서 큰 위협은 아니지만 시골과 숲 지역에서는 실제로 걱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골이나 외딴 섬으로 가는 경우 모기 기피제를 가져가고 황혼의 긴 소매 옷을 입고 침대망과 같은 보호 조치를 고려하세요. 장기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의사와 예방접종에 대해 상담하세요.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인도네시아는 믿을 수 없는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롬복에서 서핑, 라자 암팟에서 다이빙, 브로모 산과 같은 활화산을 오르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흥부는 조심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발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스릴 넘치는 경험처럼 들리지만 경험이 없다면 문제의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헬멧, 보험, 방어적 인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땅 자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 화산대의 일부로
1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는 이곳의 자연 리듬의 일부입니다. 정보를 얻고 지역 경고 앱을 다운로드하며 특히 해안이나 산악 지역 근처에서는 대피 표지판을 존중하세요. 다음으로는 가장 극적인 장이 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몇 초면 충분하지만 더 많은 강력하고 진정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행자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통찰력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꿈꿀 때 그들은 흔들리는 야자수, 터키색 바다, 그리고 나무배에 부딪히는 파도의 평화로운 소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풍경의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 중 하나인 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살아있는 지구가 있으며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며 강력합니다. 이 나라는 아궁산, 린자니산, 그리고 상징적인 브로모산을 포함하여 120개 이상의 활화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봉구리는 잊을 수 없는 경치와 영적인 의미를 제공하지만 위험도 동반합니다. 화산 폭발은 비행기를 방해하고 도로를 폐쇄하며 경고 없이 전체 지역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지각판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어 지진에 취약합니다. 일부는 경미하지만 다른 일부는 전체 해안선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진입니다. 저지대에서 이러한 지진은 반응할 시간도 없이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태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의 진동이 호텔 대피, 공항 폐쇄, 또는 정체된 트레킹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여행의 마법을 빼앗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정보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역 뉴스 매체와 여행 안전 앱은 여러분의 지역에서의 활동을 알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긴급 푸시 알림을 받습니다. 숙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해안 근처에 있다면 대피 계획을 명확히 게시하고 높은 지대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호텔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항상 작은 비상 가방을 준비하세요. 물, 손전등, 여권, 필수 약품.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 시 낮은 자세를 취하고 머리를 보호하거나 내륙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매년 수백만 명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고 놀라운 이야기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풍경의 일부이며 사원, 정글,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들과 함께합니다. 인식과 존중으로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으며 떠나기 전보다 더 지혜롭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 말하자면 인도네시아에서 악수나 선물을 줄 때 잘못된 손을 사용하면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모든 사려 깊은 여행자가 알아야 할 문화적 제스처와 관습을 탐구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화려한 브로셔나 관광 앱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깊고 조용한 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기보다는 듣는 여행자라면, 사진보다 관찰하는 여행자라면 그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존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선, 무언가를 건네는 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남기는 공간에서 움직입니다. 선물, 돈, 심지어 간단한 차 한 잔을 건넬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세요. 왼손은? 그것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인적인 일에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꾸중을 듣지 않겠지만 잊어버리면 누군가의 눈에서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직함도 중요합니다. 나이든 남성을 팍이라고 부르고 여성을 이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은 존경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을 열 수도 있고 관광객에게 한 번도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군도의 많은 지역에서 겸손은 여전히 신성합니다. 특히 도시 외곽, 고대 의식이 여전히 달빛 아래에서 수행되거나 기도가 정글 사원에서 메아리 치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복장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람들은 가족처럼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옷이나 제스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치심은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공개적인 논쟁, 큰 목소리 또는 손가락질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방역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다른 리듬으로 자제력을 중시합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마을, 특히 숨바나 술라웨시와 같은 외딴 섬에서는 현대 인도네시아가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대대로 전해 내려온 관습과 금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존중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겸손하다면 드물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치아 연마 의식, 자정의 무아지경, 춤, 나무 사이를 걷는 영혼에 대한 낮은 목소리의 이야기.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조용히 존중받는 것에서 그 숨겨진 자아를 드러냅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투어 그룹이나 꽉 찬 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고요함,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문화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통이 강하게 유지되는 동안 관광은 또 다른 압력을 가져옵니다. 고대 관습이 현대의 수요와 충돌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이 다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발리의 사원의 신성한 고요함이나 용야카르타의 고대 유적의 영적인 무게를 느끼기 위해 세계를 여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침묵 대신 여러분은 오토바이의 운궁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완벽한 일몰 셀카를 위해 서로 밀치는 관광객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인도네시아가 아니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쿠타 해변이나 테갈랄랑살 테라스와 같은 장소는 한때 평화로운 낙원이었지만 이제는 매 시즌 방문객들로 넘쳐납니다. 과도한 관광은 부와 일자리를 가져왔지만 이곳의 영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도로는 교통으로 막히고 정이 고장으로 밝았던 거리는 어두워지며 바다거북들이 알을 낳던 해안선에는 플라스틱이 떠다닙니다. 다이빙 장소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산호가 탈색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장소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 세트처럼 느껴집니다. 우붓 근처의 한 농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쌀을 재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진을 위해 재배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관광이 지역 경제를 부양하지만 문화를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통 의식은 점점 더 관광 그룹의 일정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한때 의미를 가지고 수행했던 의식을 재현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집은 게스트하우스로 변하고 공공장소는 소속감을 잃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변합니다. 한때 지역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가격으로 변합니다. 어떤 방문객들은 열린 마음으로 오지만 다른 이들은 열린 카메라로 오지만 항상 이해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조용한 침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에 무엇을 빚지고 있을까요? 만약 경치가 군중과 함께하고 문화가 의상과 함께 온다면 여전히 그 사진이 가치가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관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시골로 더 깊이 들어가면 화산이 수평선을 그리며
농부들이 손으로 땅을 일구는 곳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신용카드의 의미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마을과 숲 가장자리의 작은 마을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왕입니다. 자카르타와 발리의 도시 지역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고 있지만 많은 농촌 지역은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결제 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호는 깜박거리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은행은 하루의 여행 거리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직불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주저함 때문이 아니라 인프라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들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충분한 현금을 지니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현명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신선한 생선 구이를 제공하는 아늑한 와룽이나 손으로 조각한 가면을 판매하는 장인을 발견할 수 있지만 둘 다 카드 리더기가 없습니다. 화산 호수를 가로지르는 보트 요금에서부터 홈스테이 호스트에게 주는 팁까지 모든 거래는 종이 루피아에 의존합니다. 필요할 때 ATM을 찾는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농촌 지역에는 하나가 있거나 없으며 성수기에는 전고 이전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은 이러한 장소에 기회를 가져왔지만 압력도 더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폭주하면 지역 자원, 특히 현금이 고갈됩니다. 도시 중심부를 떠나기 전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계획이 여러분을 불편함과 어색한 상황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성 그 이상으로 현지 생활 방식에 적용하는 것에는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에서 농촌 인도네시아는 인간의 연결과 신뢰가 여전히 대면 교환의 단순함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야생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전통의 땅을 탐험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날씨입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어떻게 대비할까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연은 겸손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순간 태양은 쌀밭과 산호초 위에서 춤추고 맑은 바다 아래에서 반짝입니다. 다음 순간 구름이 조용한 군대처럼 모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리지만 곧 도로를 잠기게 하고 마을 전체를 침묵시키는 폭우로 이어집니다. 여행자들은 종종 낙원을 기대하고 오지만 낙원도 계절과 기분이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날씨는 단순히 열대 기후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이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전환하지만 최근에는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비를 더 불규칙하게 만들고 더 강한 더위를 유발하며 갑작스러운 폭풍을 가져옵니다. 1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몬순비가 마을을 침수시키고 산기를 유실시키며 잔잔한 강을 위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2년 11월에 북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관광버스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땅이 원할 때 움직인다는 것을 명확히 일깨워주는 강렬한 기억이었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과 거친 바다도 있습니다. 때때로 먼 사이클론과 관련이 있으며 페리 운항을 중단시키고 해변에서의 일광욕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트 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이빙 투어가 연기되었습니다. 계획이 갑작스러운 폭풍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더위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폭염은 여행자들을 지치게 하거나 더 나쁘게는 탈수, 일사병,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질병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이 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준비하고 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세요. 현지인과 대화하세요.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계획하세요. 유연한 여행자는 이곳에서 지혜로운 여행자입니다. 우비,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하늘에 대한 존중을 지니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땅의 리듬과 함께 움직일 때 그에 반대하지 않고 모든 날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여러분의 결단력을 시험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여정의 또 다른 층인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며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사파이어 바다와 정글로 덮인 섬들을 바라보면 그 원초적이고 다루기 힘든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특히 우기 동안에는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에서 3월 사이 쿠타와 짐바란과 같은 발리의 엽서 같은 해변은 종종 계절의 조수에 의해 밀려온 플라스틱과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한때 어부들을 집으로 데려온 같은 파도가 이제는 통제되지 않은 소비의 폐기물을 운반합니다. 청소팀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바다는 우리가 관리하기를 거부한 것을 되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의 아픔이 아니라 해양 생명체, 방문객의 건강, 그리고 땅의 영혼에 대한 위협입니다. 과도한 관광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발리의 빌라와 리조트의 급증은 산림 벌채, 지하수 고갈, 그리고 한때 방해받지 않고 번성했던 취약한 생태계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압박으로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폭발하거나 변화하거나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태평양 화산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화산, 지진, 쓰나미가 이곳의 자연 리듬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118년에 순다 해협 쓰나미를 기억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낙원이 항상 힘을 동반한다는 것을 강렬하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점진적인 영향도 더해집니다. 낮은 서민 티둥과 프라무카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 더욱 강력해지는 폭풍, 그리고 해안선이 매년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공동체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여러분이 멀리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은 가볍게 다니고 의식적으로 여행할 이유입니다. 땅을 아끼는 숙소를 선택하세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의 돈이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중을 가지고 한 장소를 거닐 때 여러분은 발자국 이상의 것을 남기고 감사함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땅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여행의 본질과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장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에 대한 마지막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